동지의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도 다른데요. 이스라엘과 유럽 문화는 동지 기점으로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날에는 태양이 부활한다 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 또는 소나무에 양초와 종, 선물 보따리를 걸어놓고 평소에 갖고 싶고 소망하고 싶고 그리고 가족 건강에 기도를 올리는 문화가 있고요. 나무관세 무살,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행사 중 동지를 가장 큰 행사로 여기는 것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동지가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날이고 이 기점으로 새해가 첫 시작을 의미하므로 과거 조선시대에는 동지를 작은 설 또는 아세라 하였습니다. 이날은 밤이 가장 길고 밤은 음의 기운을 나타내므로 음기가 강한 날이라 하여 음은 죽은 자, 해탈한된 영혼, 악기가 발동을 한다 하여 붉은 팥으로 죽을 쏘아서 악기를 물리쳤는데요. 어릴 때 보면 할머니께서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먼저 장독대에 올리고 마루, 화장실, 집 구석진 곳에 뿌려서 애군을 쫓고 가족의 건강을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마다 동지 문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럽 문화는 동지 기점으로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날에는 태양이 부활한다 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와 또는 소나무에 양초와 종,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걸어놓고 평소에 갖고 싶고 소망하고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도드리는 문화가 있고요. 일본 또한 동짓날에는 욕조에 유자를 띄워 모욕을 하면 다가오는 한 해에는 질병도 사라지고 유자나무처럼 무병장수한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은 동짓날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에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천액살, 만액살, 근심 걱정, 삼재팔랑과 인간 풍파를 소멸하도록 불자님 가정마다 한 분 한 번씩 축원 발언하여 모든 애군을 걷어내주고 무탈하게 지내도록 스님들께서 지극정성으로 축원 발언을 하여 불자님 가정에 기원 드리는 행사가 동짓날입니다. 동지의 뜻은 겨울동, 이를지, 겨울에 이르렀다, 겨울에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지만 태양이 가장 늦게 뜨는 날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태양의 각도가 270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날짜는 주로 양력을 보는데요. 음력으로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24절기가 양력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동지 또는 애기동지라고 부르고요. 중동지, 중간에 들었다는 동지를 의미하고요. 어른동지 또는 노동지가 생긴 것인데요. 애동지는 음력 11월 초에 10일 전에 들어오면 애동지이고요. 음력 11월 11일과 20일 이 사이에 들어오면 중간에 들었다 하여 중동지, 그리고 11월 하순 20일에서 11월 말에 들어오면 노동지라고 합니다. 소환, 대환처럼 작은 절기와 큰 절기가 있는 동지는 그 날짜에 따라서 팥죽을 먹는 날짜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애동지에는 특히 아이들에게는 팥죽을 먹이지 않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애동지의 아이들이 팥죽을 먹으면 삼신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기포 같은 피부병과 질병이 생긴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애동지의 설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대는 구한말 시대예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봉화산 자락에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자 노인은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는데 산중턱에 올라가자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꽉 차 있어 너무 좋아했어요.
저 나무들을 다 베면 겨우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장에 내다 팔면 할멈이 원하는 남바우, 추울 때 쓰는 이 벙거지 모자, 방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한모를 사다 줄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나무를 베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한 그루 한 그루 어느새 원하는 만큼 나무를 베고, 해가 저물어지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멈을 생각해서 마지막 큰 나무를 힘껏 도끼질해서 쿵 하고 나무가 쓰러지자 넘어진 나무를 보기 위해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자마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팍 끼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나무를 베었는데 쓰러져야 할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하며 묶어놓은 나무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처음 본 모습 그대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이 할아버지가 이곳은 귀신이 붙어있는 자리일 거다. 나는 지금 귀신에 홀린 거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머리끝이 쓰고 무서움이 확 밀려오니 노인은 재빨리 도망치듯 지게도 내팽개치고 산에서 앞만 보고 뛰어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몸을 보고 전부 놀랐어요. 상투는 풀어져 헤쳐 있었고 옷은 땀 범벅이 되어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요? 말을 하니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방금 전 노인이 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 또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큰 도사님이 삿갓과 지팡이를 들고 이 사연을 듣고는 그곳은 원한이 서린 곳입니다. 동네에 전염병이 나더라. 나 살자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살아있는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내다버려 원한의 공동묘지가 되어 그 혼들이 나무에 붙은 거라며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해마다 매년 그 숫자만큼 아이들이 죽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중에 아이가 넷이 있는 과부만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여쭤보니 동짓날이 되면 집안에 아이가 있는 숫자만큼 집으로 사람 모양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삼재풀이나 액매기용으로 사용하는 허수아비를 말합니다.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옛날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허수아비 안에다가 자른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아이의 이름을 쓴 다음,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에 걸어놓고 팥죽을 쑤어 산에다 뿌리고, 먹고 남은 팥죽은 집안의 곳곳에 뿌리세요. 특히 애동지에는 절대로 팥죽을 먹지 마세요. 두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한 과부댁에는 아이들이 해마다 전염병이 찾아와도 그 아이들은 전염병을 이겨내고 크게 장성했는데, 반신반의하며 무시한 마을 사람들은 자식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자식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갑자기 과부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 도사님이 말이 맞았어. 건장하게 큰 자식들을 보면 과부댁은 동짓날 팥죽을 쏘아서 비방을 한 것이 아이들을 지켜낸 거야. 우리도 동짓날이 되면 팥죽과 비방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로부터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쏘아서 배불리 먹고 귀신도 몰아내고 애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고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가 어찌 보면 지금 동짓날 삼재풀이하고
액사를 걷어내는 행사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어찌 보면 문화도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동지 입제를 바빠서 못하신 불자님은 각 다니시는 사찰에 입제를 하시면 사람은 기분 따라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천도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지를 입제하였으니 1년 내내 무탈하고 잘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렇게 에너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독사에서는 동지 입제한 불자에게 부적을 보내드립니다. 부적의 효험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더 믿음이 갈 겁니다. 부적을 쓸 수 있는 자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니 부적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짓날 입제에 참여하셔서 1년 동안 무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